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한 가운데 중국이 세계 달러 표준 지불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가속화할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서방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다 경제 제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그 모습이 중국으로 하여금 다른 대안을 찾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 상원 군사위원장인 잭 리드가 목요일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제롬 파웰 의장한테 이런저런 질문들을 계속 하던 중에 제롬 파웰 의장이 이제 답변하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중국은 특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러시아 경제를 폐쇄하기 위해서 세계 연합을 구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파웰 의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본 중국이 세계 달러 위주 국제 결제 시스템의 달러 위주의 국제 결제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계획을 가속화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 서방 세계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들이 국제 통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위프트에서 제외해 버리니까 그 국제 통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경제 제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은 이제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을 다시 지금 막 불사르고 있는 것이죠. 예.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 통화 기준 통화가 기축 통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 꿈을 지금 계속 키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뭐 중국 위안화가 상당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달러가 지금 전 세계의 표준 기축 통화로 사용되고 있는 것, 이 시스템을 무너뜨릴 기회를 지금 보고 있다. 재작년부터인가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도 한참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거는 암호화 화폐하고는 얘기가 좀 다른 겁니다.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게 될 경우에 그것이 암호화폐를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왔던 게 새로운 국제 기축 통화로 표준 통화로 중국 위안화를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왔던. 예. 그 부분을 지금 중국만 노리고 있던 것이 아니고 유럽 연합에서는 유로화를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일본은 또 일본대로 옌화를 또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각 나라마다 나름대로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가 어떤 세계 중심 표준의 기축 통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미국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경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 전 세계에다가 막 돈을 막 풀 수 있는 그리고 막 계속해서 빚을 지어도 끝없이 빚을 져도 계속 빚을 지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것이 결국에는 그 국제 표준 기축 통화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틀을 중국이 가져버린다면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완전히 변두리 국가로 추락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중국이 사실 그전부터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오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경제 제재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를 그냥 이렇게 미적거릴 게 아니라 좀 빠르게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게 파웰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면 운명을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은 이제 달러 문제를 전 세계에 대한 교환의 매개체로서 매우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중국이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2월 26일 몇몇 러시아 은행이 금지된 스위프트 국제결제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2월 26일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대응책으로 특정 은행들 7개 은행이었다고 했죠. 그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시장에서 금융권 거래가 안 되게끔 막아놨죠. 이거를 보고 중국은 딴 생각을 한 겁니다. 쟤들이 막으면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여태까지 중립국인 스위스가 있었기 때문에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이 문제를 주로 중심적으로 다루 스위프트 같은 것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는데 요번에 사태에서 스위스가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단 말이죠. 이러니까 중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스위스도 안전장치가 아니구나. 그럼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국제 금융시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걸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중국의 위안화가 표준 통화로 그 시장에서는 사용이 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노력이 한동안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과 이후의 세계 경제 대응이 중국 작업의 궤적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3월 2일 릭 스캇 상원의원, 그리고 존 케네디 상원의원, 그리고 케빈 크레머 상원의원, 3명 다 연방 상원의원이고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이 상원의원들은 중국 정권에 대해 타이완 침략을 결정할 경우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S3735 법안인데요. 크레머 의원은 성명에서 대만은 좋은 친구이자 좋은 무역 파트너이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등불이다. 우리 법안은 중국이 타이완과 관련된 푸틴의 전철을 밟으려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심각한 손상을 주는 금융 제재로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러시아처럼 막 쳐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경제 제재를 취할 수 있게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 이 법안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중국 정권에 의해서 촉발된 사건 발생 이후 만약에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 지 30일 안에 대통령이 제재를 가해야 한다라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제재에는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에 관련된 중국 국적자에 대한 비자 취소 제한, 중국과의 금융기관 간 신용 이전 또는 지불 금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야욕이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올림픽 끝나면은 이제 뭔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패럴림픽이 이제 끝나갔죠? 아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은 끝났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패럴림픽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올림픽 특수가 끝나고 난 중국이 뭔가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은 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법안들 나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가로막고 나올지 어쩔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중국이 자기네들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될지도 저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 국제 경제 사회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같이 해봅니다.